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한때는 강남 아파트 상승, 그리고 서울 핵심권 아파트들의 상승,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서울 외곽 아파트들이 상승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아파트들이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죠. 불과 넉 달 전만 하여도 노도강, 반란, 집값 상승률 1위에서 3위 싹쓸이를 했다는 겁니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를 제쳤다는 거죠. 그만큼은 많이 이런 지역들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서울 집값 1년 반 만에 역대급으로 상승하였다. 노도강 아파트들이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특히 노원구는 이번 주 0.35%가 급등하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노도강 아파트들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이런 서울 외곽 아파트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이유야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노도강 금강구 아파트 상승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이건 잘하면 살 수 있겠다. 그래요.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거겠죠. 서울 강남 아파트 수십억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도 15억 이상이면 대출 제한이 되니까 자기 돈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도강 아파트, 금강구 아파트는 전세를 끼면 잘하면 살 수 있겠다는 거고, 또한 내 집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끼고 살 수 있겠다. 이건 잘하면 살 수 있겠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이유로 본다면 이거라도 사두자. 강남 아파트들이나 다른 아파트들은 비싸서 못 사는데 이거라도 사두자. 이거라도 안 사두면 진짜 벼락거지가 되는 듯한, 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의 격차,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두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거고, 안 사두면 내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부동산 분위기가 흘러왔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본다면 집값에 대한 풍선 효과, 또한 물결 효과라는 거죠. 강남 오르고, 서울의 핵심 지역 오르고, 서울의 중앙급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또 당연히 노도강, 금강구 아파트도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겠죠. 또한 투자의 물결 효과, 그렇죠. 물결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전세금의 급등이 되겠죠. 맞아요. 전세금이 급등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살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끼고 살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소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신규로 전세 만기가 된 거, 신규로 끼고 살 때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오른 전세금, 최대로 전세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나의 투자금은 소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들 투자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가정들로 인해서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이러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좋았죠. 좋았어. 왜? 오르면 좋아. 사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르면 좋죠.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있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8주 연속 하락, 서북권은 오히려 팔자가 더 많아.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률 위축 양상, 올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올해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서울 매수 우위 지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판단한 사람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언론 기사에 의하면 상계동의 모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 58제곱미터 실거래 가격이 4월 달에는
8억 3,500만 원에 팔렸는데요. 10월 달에는 6억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무려 2억 3,500만 원의 돈이 떨어진 금액으로 팔렸다는 거죠. 이를 좀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요 아파트 2016년 이후 쭉쭉 오르기만 하였죠. 쭉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번 달에 8억 3천만 원대 거래된 이 금액에서 갑자기 6억으로 이처럼 뚝 떨어지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요러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이 거래가 뭐 진짜니 가짜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에도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파트 가격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심하게 떨어진 거는 이거 진짜까 가짜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 흐름에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러하고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고 하락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가능성도 있다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이유는 앞서 제가 상승 이유와 반대되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노도강 금강구 아파트의 하락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이건 잘하면 살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이 가격도 부담이다. 그래요. 이 가격도 부담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이거라도 사두자라는 시장 분위기에서 갑자기 지켜보자. 이제는 하락 가능성도 있어. 아니 뭐 금리도 인상되고 기타 등등 한데 이제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사지 말고 천천히 사자. 지켜보자. 하락하면 사자. 이런 식으로 심리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새 아파트 청약받자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집값의 풍선 효과, 물결 효과가 있었다면 집값의 풍선 효과 이제 터질 때도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물결 효과 이제 파도에서 이제 잔잔한 진짜 잔물결로 이렇게 바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풍선 효과도 없어지는 것 같고 물결 효과도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그동안 전세금 급등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매매 금액도 덩달아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했다는 건데요.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등 해서 전세금 상승도 요즘 들어서는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들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금리 인상 앞으로도 될 것 같고요. 또한 대출 제한 그렇지 않습니까? 뭐 LTV, DTI, DSR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 돈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자 이런 분위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수요자들의 그 내 집 마련을 차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재미가 없는 시기가 도래되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유롭게 투자를 한 거니까. 그런데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금리 변동에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전세자금 대출 상한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기 있는 지역은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올라가고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들의 특징으로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맨 뒤에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지고 가장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도강 금강구 아파트가 하락하게 된다면 서울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날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